축구를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알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란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죽음의 원정이라 불리는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가 아쉬운 이유는 오랜만에 이란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점유율부터 슈팅 숫자와 상대 진영에서 패스했던 기록 등 양팀의 경기 통계 수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 수치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점하면서 무승부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전에서 보인 공격 패턴들보다 우리나라가 보였던 수비 방식과 수비 방식의 중요한 점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벤투 감독이 준비한 포메이션은 4-3-3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송민규 대신 이재성이 나온 점 빼고는 다른 10명의 선수는 동일하게 출전했습니다. 다만 손흥민이 이전 경기와 다르게 가운데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황희찬이 우측에서 뛰면서 이재성이 미드필더로 출전해 서로의 위치가 바뀐 점이 지난 시리아전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4-3-3 포메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수비 라인을 낮춘 상황에서의 수비 포메이션이 바뀐 점이었습니다. 지난 경기들에서는 주로 4-4-2 형태로 상대가 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미드필더가 전진하면서 간간히 4-2-3-1 형태를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을 3분의 2 지점까지 먼저 라인을 낮추고 수비 진영을 갖추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쪽에 있던 황의조가 전방에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흥민과 황희찬이 상대가 빌드업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전진에 들어가면서 상대 빌드업이 뒤로 무르게 만들거나 잘라내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또한 손흥민과 황희찬이 측면에 버티기만 해도 상대가 측면에서 들어가는 패스 루트나 공간도 잘라낼 수 있고 이란의 기량 좋은 아즈문, 타레미, 자한바크시가 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3명의 미드필더가 역삼각형 형태로 주요 공간을 커버하기 위한 4-1-4-1 수비 포메이션은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수비 리스크도 분명 존재했고 이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1-4-1 수비 형태로 위치할 때 황인범과 이재성은 자기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가 볼을 소유할 때 혹은 상대 센터백이 전진할 때 같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전진하는데요. 미드필더에서 지속적으로 이란의 불안했던 빌드업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 전진할 때 한쪽 미드필더가 나가면 밑에 있는 정우영이 올라와서 3선 라인을 일자 라인으로 메꾸거나 윙어들은 그대로 상대 풀백들을 견제하되 남은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정우영과 수비 라인을 같이 지키는 수비 움직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해야 하는 이유는 4-1-4-1 수비 포메이션은 4-4-2 수비 형태보다 수비 라인과 3선 간격을 촘촘하게 두기보다는 수비 라인과 3선 사이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 팀 미드필더가 전진하면 상대가 우리 팀 선수들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수비수가 공격수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가 2선에서 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중거리에 대한 위험이나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인범이나 이재성이 전진할 때 후방 공간을 정우영과 같이 잘 커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고지대 영향 때문인지 생각보다 이선 공간 커버에 대한 움직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공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장면들도 꽤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란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어느 정도 이선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건 측면의 오버래핑 타이밍이었습니다. 지난 경기 이어서도 풀백들의 포지셔닝은 낮은 쪽에 속하거나 안쪽으로 좁혀서 반대편에서 전환되어 볼을 받아줄 위치에 있었는데 풀백이 낮은 위치에 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환될 경우
황희찬은 중원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1-3-2 형태에서 반대편으로 넓게 위치할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 황희찬이 넓게 이동해도 좋지만 반대로 고립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이용이 오버래핑 해주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오버래핑 타이밍이 늦어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볼이 후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벤토우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풀백의 오버래핑이 늦어지는 점은 여러 의미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